안녕하세요. 이찬 헤어살롱 사연부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커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커트하게 될 스타일은 언밸런스 보브 커트 형식의 단발 커트입니다. 요즘에 트렌드로 많이 하고 있는 커트이기도 한데요. 이 커트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언밸런스라는 것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고객님이 집에서 손질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관건인데요. 오늘은 고객님께서 집에서 쉽게 손질할 수 있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언밸런스 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모델분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항상 머리가 짧은 거를 좋아하는 고객님이신데요. 지금 머리가 좀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전문직 여성의 커리어 우먼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고 해서 선택한 커트고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은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세요.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모난 얼굴형은 아니신데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건 안 어울리는 스타일은 지금 거의 없는데 오늘은 단발 커트로 해서 집에서 손질을 잘 안 한다는 게 단점이라서 그걸 보완해서 커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블로킹을 나눠봤습니다. 2분의 1 블로킹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A라인으로 블로킹을 나눴고요. 이 상태에서 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기장 설정이에요. 내가 지금 과연 이 긴 머리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 기장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인데, 보브 스타일에 중점적으로 기장 설정을 할 경우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이프에서 몇 센치가 떨어진 지점에서 머리가 가이드가 설정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네이프에서 한 1cm, 2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가이드를 맞춰서 커트하도록 할게요. 먼저 머리가 기니까 한번 자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길게 잘라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네이프 2cm 맞춰서 지금 가이드를 설정하는 중이고요. 잘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버티컬 섹션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운데 부분의 온베이스로 각도를 맞춰 들어서 커트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판넬의 각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가 많이 돼요. 좌지우지가 많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올라가느냐가 관건인데,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판넬의 각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도에서 80도 정도로 해서 커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운데 기준을 만들었으면 살짝 사선으로 사이드 베이스로 온베이스 쪽으로 살짝만 끌어와서 똑같이 커트합니다. 이쪽 부분 마찬가지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커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단의 커트가 끝났고요. 다음 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언밸런스로 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길어지는 부분이 어느 쪽이 될까요? 저는 오늘 길어지는 부분을 사이드 가르마에서 오른쪽,
이 부분 머리가 더욱더 길어질 거고요. 이 부분을 짧게 자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뒷머리를 자를 때에도 오른쪽을 훨씬 더 길게 잘라버리고 왼쪽을 짧게 자른다면은 뒤에서 봤을 때 모습이 굉장히 웃겨질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뒷머리는 두상을 파악을 해서 가장 볼록해야 될 골든 포인트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맞춰서 자르도록 하고요. 앞에서 봤을 때만 언밸런스의 느낌이 나도록 커트 들어갈 겁니다. 머리를 자를 때 저는 조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길게 있는 머리를 짧게 내가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크게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큰 형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제가 미대를 나와서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왔었는데 제가 그리는 습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머리를 커트할 때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처럼 크게 형태를 A라인으로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탑 부분 기장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중요한데요. 지금은 똑같이 일단은 70도로 잘랐던 부분에서 맞춰서 지금 탑 부분에서 내려오는 기장은 살짝 더 들어요. 레이어 커트로 90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요. 아까부터 계속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은 온베이스 버티컬 섹션으로 그다음에 그 옆부분 양쪽으로 갈수록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 더 베이스까지 가게 되면은 기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크게 긴 머리를 일단 형태를 잡는 작업 중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베이스 90도 각도로 커트 들어갑니다. 이어 포인트 뒤쪽까지 기장을 치고요. 자, 다음번에 자를 부분은 이 긴 부분이 아니고 반대편 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부분 가로 섹션 나눠서 치는데요. 지금 내가 이 기장을 앞쪽으로 어느 정도의 각도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 섹션을 타는 대각선의 기울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짧은 쪽은 제가 그렇게 많이 기울기를 주지 않을게요. 살짝만, 느낌만 앞쪽으로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0도로 머리를 다 내린 다음에 가이드 라인을 잡습니다. 머리를 내려서 이 부분은 제가 볼륨감을 살짝 주고 싶어요. 양쪽 사이드 쪽에 머리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가는 모발이세요. 그래서 볼륨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레이어 방식으로 커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트한 때에는 앞쪽이 조금 더 길어지고 싶으면 사이드 베이스 들어가는데요. 저는 섹션 3가지로 나눠서 탈 건데 전부 온 베이스로 그 자리에서 90도 드는 선이 나왔고요. 이제 반대쪽 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는 제가 섹션을 탈 때 기울기를 많이 기울이지 않았어요.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잘라지기 위해서 기울기를 조금 더 주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장의 가이드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이쪽 부분의 짧은 머리와 긴 머리의 기장을 어느 정도로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가 이미지를 좌지우지를 많이 해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여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3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패셔너블한 사람이 아니라면 비율 자체도 이쁜 비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턱선에서 기장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될까 생각을 한 다음 기장을 설정을 해줍니다. 사이드 쪽은 맞춰서 조금 길게 커트에 들어갔습니다.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이어 포인트에서 중심을 잡을 때 90도 각도로 밑에 가이드 잡고 90도. 지금 제가 판넬을 잡을 때 보면은 밑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빠져도 됩니다. 머리가 아예 잡고 자르다가 밑에 머리를 같이 잘라버리면 가이드가 푹 파여버려요. 그래서 같이 잡고 자르기보다는 살짝씩 머리카락이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라인 맞춰서 커트 들어가고요. 네. 전체적으로 크게 옆 라인의 기장이 이렇게 설정이 되셨고요. 이제 탑 부분에서 한 번 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탑 부분 기장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얼추 나왔어요. 기장이 나오긴 했지만 더욱더 정확하게 고객님이 언밸런스 커트를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 긴 머리가 옆으로 넘어갔을 때 삐져나오는 머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커트하는 방법은 철학이 있는데 고객님이 집에서도 손쉽게 손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커트를 해드려요. 스타일도 최대한 만들어 드리긴 하지만 돌아다닐 때 제 작품이 예쁜 모습으로 돌아다녔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탑 부분에 기장을 설정할 때는 이 파인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일자로 빠졌을 때 정도까지 같이 잡고 한 번에 체크를 해줍니다. 삐져나온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살짝 있으면 가로로 그냥 커트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막 이렇게 예쁘게 잡아야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딱 잡고 편안하게 커트 해주면 돼요.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잡아서 삐져나온 머리들 체크 해주셨으면 한번 털어서 봅니다. 라인이 어떻게 잡혔는지. 뒷라인은 마음에 드는지. 아까 보시면은 탑기장 잘랐던 거에서 떨어졌어요. 이 라인이 잘 맞았는지 체크 한번 들어갈게요. 보시면 자, 사선으로 어느 정도 삐져나온 머리들이 있는지 체크. 방사선으로 섹션을 탄 다음에 수박썰기라고도 옛날에 얘기를 하죠. 한겨울인데 수박이 갑자기 먹고 싶어질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삐져나온 머리들 조금씩이지만 살짝씩 커트해서 봐주고요. 전체적으로 다 돌려가면서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자른다는 개념보다는 살짝 체크의 개념이 더 강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연결을 다 시켰으면 이제부터가 디자이너의 감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질감 처리에 들어갈 건데요. 머리를 어느 정도 털어서 본 다음에 내가 더 잘라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그냥 생머리시거든요. 이 생머리를 어떻게 하면 방향을 만들어주고 볼륨을 만들어주실 것인가가 여기에서 결정이 나요. 보시면 지금 이런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볼륨감을 더 살리는 커트를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볼륨감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머리 겉에 덮는 이 머리보다 속머리에 공기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뒷부분의 뒤통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납작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볼륨을 살려주게. 일단 잡을 때는 가운데를 잡아서 온베이스, 아까 들었던 그 선이 있어요. 커트 선이. 그쪽 부분에 기울여서 숱을 쳐줍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도 잡아서 기울여서 쳐주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보시면 원리가 그거예요. 안쪽에 공기감을 더욱더 넣어주는 질감. 보시면은 훨씬 더 볼륨감이 많이 산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밑에 부분에도 살짝 더 볼륨감을. 이런 식으로 볼륨을 줬습니다. 네, 이제 사이드 쪽에는 슬라이싱 방법으로 이용해서 질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을 나눌 때에는 특별한 기준은 없어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이드라인 잡아놓은 블론드 커트와 마찬가지로 일단 첫 단을 나눌게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내가 머리를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이냐, 앞쪽으로 C컬이 이렇게 떨어지길 원하냐, 뒤로 떨어지길 원하냐에 따라서 슬라이싱의 방향이 결정이 납니다. 전 앞쪽으로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 슬라이싱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라인 자체가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여서 잘라놓은 형태가 그대로 무너지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앞쪽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보면 머리숱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질감 처리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아까보다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반대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섹션을 타고요. 잡아서 지금 머리가 살짝 말랐네요. 물 조금만 뿌리고 갈게요. 젖은 상태에서 슬라이싱을 해도 되고요. 약간 모발이 마른 상태에서 하셔도 되는데 각자의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슬라이싱이 젖은 모발에다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젖은 모발에다 했을 경우에 모발이 손상이 없이 가볍게 커트가 될 수 있는데 모발이 말라버리면 느낌이 많이 안 살아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질감 처리가 끝난 모습이에요. 머리카락이 굵고 얼마만큼 얇으냐에 따라서 또 머리숱이 얼마만큼 적고 많냐에 따라서 질감 처리를 하는 양도 차이가 있고요. 내가 얼마만큼 볼륨감을 주느냐, 어느 방향으로 내가 C컬의 느낌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질감 처리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